내 면전 앞에서 이 댓글을 쓴 사람이 이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나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싫으면 지워요, 그냥. 이게 잘못된 건가?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저는 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민이라는 게 막 좀만 건드려도 확 승질내고 이런 예민함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과 감정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그러니까 이 같은 대화를 하다가도 사람이 수많은 아주 작은 높낮이더라도 불편함과 편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변화가 알아채려고 알아채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세게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이 편하면 나도 편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말만 하기도 싫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은 해야 돼. 그러니까 타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좀 불편하죠. 대화를 한다는 게.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든 선생이든 심지어 뭐 부모님이든 친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을 당연히 맞다는 듯이 얘기할 때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은 예를 들어 경상도는 이래서 안 돼, 전라도는 이래서 안 돼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대부분 카테고라이즈가 많죠. 보수는 이래서 안 돼, 진보는 이래서 안 돼, 뭐 여자는 이래서 안 돼, 남자는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것들 속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 좀 까칠해요, 이 마음속이. 그렇다고 사회생활 속에서 싸가지 없는 인간이었나? 그걸 한번 뒤돌아보면 싸가지가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괜찮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뭐 나를 아주 좋아할 순 없어도 아주 저 고양식당 저 새끼는 인간성이 흘러먹었다 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는 말들을 계속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설득하고 이런 것도 너무 지치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교양, 예의, 대화할 때의 교양이나 예의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과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할 때의 교양, 예의. 그리고 그 교양이나 예의의 근간은 첫 번째는 감정의 동요. 아까 말한 대화 가운데 불편함과 편함과 같은 그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했을 때 원래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피로도를 유발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유발하지 않겠다는 배려의 생각. 거기서 나오는 교양과 예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대화했을 때 뭔가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의 끝은 무조건 극단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마음에서의 나온 예의와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니, 마지막으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주저함에서 나오는 교양인 것 같아요. 배려, 예의.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과한 확신과 단언 저는 과한 확신과 단언을 하는 사람 되게 불편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약간의 주저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인 거죠. 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적어도 이런 생각이 저에게 깔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과한 자신감, 그리고 무교양,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좋습니다. 유튜브는 쌍방소통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일방소통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10분, 20분 간격의 말에 대해 말을 팔고 여러분들은 클릭해서 그 말을 보다가 별로면 끄죠. 조회수가 10만이 나와도 4만이 나와도 댓글은 뭐 한 200개, 300개밖에 안 달려요. 1%도 안 다는 거예요. 한 5% 정도밖에 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편합니다. 내가 감정의 예민함을 캐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얘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저는 대화할 때 카테고라이즈를 아까 말했듯이 그걸 피하려고 강박적으로 조심을 해요.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괜찮은 사람들, 대구 출신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많고 전라도 출신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강원도 사람이고.
물론 뭐 경상도에 그 정치색이나 지역색이 있고 전라도에 정치색이나 지역색이 있고 그건 거고 인간을 볼 때 그 사람의 꼬리표로 뭔가를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한강 작가를 비판한 김규남 씨가 극보수 인사죠. 근데 이거를 보수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극우파라고 합시다. 극우파. 제가 그분을 비판을 했어요. 영상에서. 이제 댓글에 이제 반대의 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찍들은 그래서 안 된다. 우리나라 보수가 그래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댓글들도 다 지웠어요. 보수가 존재하고 진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사실상 양당제죠. 뭐 당이 몇 개씩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랑 진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좋은 의원이 있고 밥벌레 같은 의원이 있어요. 민주당에도 좋은 의원이 있고 밥벌레 같은 의원이 있어요.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당의 존재 자체가 이상한 당도 있기는 하죠. 근데 결국에는 뭐 보수, 진보,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근데 전체적인 국민이 100%라고 봤을 때 뭐 양극단에서 정말 정치에 절여지신 분들 모든 사고의 프레임이 정치 안에서 돌아가는 분들 그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정말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별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들을 향한 모든 비판은 극우에 대한 비판은 다 극좌에서 오는 비판이고 극좌에게 오는 비판은 다 극우에게서 오는 비판이다. 뭔가 세계관이 가운데에 있는 사실상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는 7, 80%의 대중이라는 사람들을 잊고 사니까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나마 대화가 통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양이 있느냐입니다. 교양이 있느냐. 교양과 배려가 있느냐. 뭐 정말 극우 분들, 극좌 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되게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정치적 스킬일 수도 있고 뭐 노련함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식일지언정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내비치지 않고 내가 극좌에 속한다고 해서 극우를 꼴통 빨갱이 이찍 새끼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파인 분들 중에서도 좌쪽 인사를 보면서 좌빨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과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테고라이즈가 딱 돼버리면 교양, 배려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진보에 속한 분들에겐 극우에 속한 사람들이 친일파에 나라 팔아먹는 새끼들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끔찍한 새끼들인 거고 극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나라 말아먹으려는 극좌 빨갱이 종북 좌파 새끼들의 막 이런 프레임밖에 없으니까 뭐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래도 보수가 낫다. 그래도 진보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저는 거기서 해결책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러한 프레임이 지금까지 굳어져서 여기까지 온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정치 얘기도 아닌 거예요. 결국 채널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바죠. 제가 지향하는 바는 좌우의 프레임을 떠나서 각각의 사안에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든 분간하려고 합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강의 노벨상을 축하한다고 해서 진보냐? 아니죠.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한강의 노벨상을 축하할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은 한강의 노벨상을 다 싫어할까요? 아니죠. 윤석열이 저번에 48.5% 1600만 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진짜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다 슬퍼하고 있는가? 5.18과 4.3이 나라에 밖에 알려졌어. 안 돼. 막 이러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정치에 과몰입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극단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그 극좌와 극우의 싸움 속에서
평범한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극좌와 극우의 프레임 속에서 이 둘 중 하나가 맞는 건가? 선택지가 이 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가운데 선택지를 열어주는 길이에요. 국민의힘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개혁신당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당파에 속해서 당론에 정해져서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런 합리성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힘이고, 그때서야 민주주의가 그나마 왜 차악으로서라도 정치 체계로서 굳어진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중간 선택지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보, 보수, 아니면 무관심, 대부분 이 느낌이니까. 합리적 중도층이라는 개념이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이들을 배제하고 가는 듯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제 국감 영상을 몇 개 봤어요. 국회의원을 보면서 뭐 진짜 말 잘하고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구린 게 뭐가 있었던 간에 뭐 다 구린 게 다 있죠, 모든 국회의원이. 근데 정말로 교양 없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화가 난다? 아니, 좀 그냥 참담한 거예요. 아, 목소리만큼은 이기는 게 아직 우리나라 국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극우나 극좌나 저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에서 끝에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감겨서 만나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많이 삭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댓글을 많이 지웁니다. 근데 댓글 지우는 기준은 분명해요. 조회수 터지는 흑백요리사 이런 영상은 댓글을 못 지워요. 너무 막 달려서. 근데 제 보통 영상이 뭐 조회수 많이 나와봤자 한 3, 4천 나오니까 그런 영상에서 댓글을 지우는 기준은 뭐냐 하면, 내 면전 앞에서 이 댓글을 쓴 사람이 이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나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싫으면 지워요, 그냥. 이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댓글창을 쭉 보시면 뭐 결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뭐 가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예의 발라요, 다들 되게. 기본적으로 존댓말에. 반말이어도 상관없고. 반말 존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배려와 교양이 있는 글인가는 기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읽으면 보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전 지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과 난 1대1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로 뿌리는 거는 무작위 다수를 향한 말이지만 댓글이 되는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의견을 표출하거나. 그럼 내가 연 대화의 장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교양 이하는 저는 대화에 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내가 연 대화의 장이니까. 그 전한길 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전한길 쌤이 강의를 할 때 막 센 워딩도 욕도 하고, 이 새끼 난 나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중 강의에서도 재밌게 하시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서 Q&A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전한길 쌤이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해서 자기도 손을 들고 이 씨발 한길 쌤 그게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제 교양과 지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이해하는 영상과 댓글은 그것입니다. 영상은 다수를 향해 내미는 광대의 쇼예요. 모든 유튜브 영상은 엔터테인먼트이자 쇼가 되는 거예요. 우린 쇼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그 쇼를 관객으로서 관람한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배우가 아니라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쇼 안에서 광대가 할 수 있는 말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는 댓글과 뭐 크리에이터의 소통, 이런 흐름입니다. 결국엔 교양과 배려, 예의 이런 건데, 그래서 가식이라도 교양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배려 있는 사람이 좋고.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거랑 저랑 슬슬 일치가 되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함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실제로 만나면 여기서 하이해지면 좀 더 농담 세게 하는 거고, 차분해지면 지금 이 정도 텐션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채널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왜 인터넷이라고 해서 무교양과 자신의 가장 마음속 심연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을 드러내도 정당화되는가? 물론 그런 게 정당화되는 암묵적 룰이 되는 커뮤니티들이 있지만 그건 그 커뮤니티 가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화가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오늘은 조곤조곤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이.